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극심한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겁니다.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최근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0.75%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연준 역사상 2회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건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 12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데요.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turn inflation to our 2% longer-run goal. 파월 의장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온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상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또 공급 제약이 예상보다 크고 길다는 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유와 식품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놀라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파월 의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고용 시장이 전례 없이 튼튼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발표로 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를 넘어버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군요. 네,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1.5에서 1.75%였던 미국 금리는 2.25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25%인데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1999년 이후 이 같은 금리 역전은 3차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자본 유출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굴릴 이유가 굳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이미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장 큰 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 압수수색 이후 잠잠하던 수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통일부청사와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부처들입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2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부처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의 압박으로 손광주 전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사퇴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진규 전 과학부 1차관 등이 사퇴를 종용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과 임 전 원장은 2019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검찰이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기관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다른 부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자율 방역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534명.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2주 전보다는 2.24배 많은 규모입니다.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던 현상은 주춤해졌지만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본격적인 재유행 속에 어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방역 지침의 핵심은 이번에도 자율방역이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유급휴가나 연차를 쓰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안내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자율방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8%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 휴가 제도나 병가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나. 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썼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6%에 불과했고 정규직 역시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율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분명한 건데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다시 늘리는 유인책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검사받고 격리하라고 하면서 제도를 도입을 안 해주면 결국 플랫폼 노동자나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격리를 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홍보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인식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대한감염학회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초청해 재유행에 대한 방역 정책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동안 국민 소통단을 통해 받은 질문들도 답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쓴 문자 메시지가 보도돼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뒤 하루가 지나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서 올린 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그 섬이라고 표현하면서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썼습니다. 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풀어쓰기도 했습니다. 누가 윽박 지르는지 누가 정상배인지 콕 집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덕담 수준의 문자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신 분인데 전후 상황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아직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정면 대응보다는 당장은 주류에게 핍박받는 약자로 자리매김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